최근 밀양에서 재조명되는 사건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밀양을 가지도 밀양 제품을 사지도 말자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휴가철을 앞둔 관광업계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다수당이 사전에 선출한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뽑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의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데 후반기 선거 과정도 시끄럽습니다. 고성군이 인구 5만 명 회복과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출산, 육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부터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 손녀를 일하는 부모 대신에 돌보는 조부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재조명은 지역사회까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밀양을 가지도 밀양 제품을 사지도 말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휴가철을 앞둔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 얼음골과 호박소, 표충사 등 밀양 주요 관광지가 모여있는 단장면의 한 펜션입니다. 예년 같으면 휴가철을 앞둔 지금쯤 사전 예약이 꽉 차 있어야지만 문의조차 없습니다. 펜션을 한 10여 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휴가철일 여름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곧 예약이 아예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10년 하면서 이렇게까지 코로나 때보다 더 이상으로 이렇게 예약 손님이 없는 게 처음입니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조명되면서 지역 혐오로 번졌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밀양을 가지도 밀양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먹지도 말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식당과 카페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휴가 대목은 기대도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밀양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비에 차야 되는데 2달을 해갖고 일을 먹고 사는데 없어요. 예약이 별로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세부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 뭐 사각을 한다 해서 안 올 사람도 옵니까? 그거는 진짜 그냥 이 수박 그달짓기시고. 이에 대해 밀양시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나 찾아가는 관광 홍보 등을 실시해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코레일이나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 관련 기관들하고 프로모션을 곧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산적인 부분들도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명이 지역 혐오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도의회는 다수당이 사전에 선출한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뽑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단을 꾸리는데요. 그래서 다수당의 집안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도 꽤 시끄럽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 의장으로 국민의힘 최학범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주 김진부 전반기 의장과의 결선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의장 후보가 됐고 이번 선거에 뽑힌 겁니다. 후반기 부의장으로는 진주 유계현, 양산 박인 도의원이 각각 한 자리씩 맡았습니다.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 사람을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멋진 의회를 만듭니다.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다수당이 사전에 조율한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뽑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선거합니다. 경남도의원 64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60명. 당내 후보가 되면 사실상 당선이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물밑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정당 의원들의 표를 받아야 하다 보니 집안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의장 선거 당일인 이날도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동료 의원에게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식적으로 사과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제를 자꾸 끝내고 해서 제가 입맛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회의를 하는 데는 약속을 낸 의제만 가지고 회의를 하고 종료를 해야 됩니다. 교황 선출 방식은 의원들끼리의 담합에다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6곳이 여전히 이 방식입니다. 그 권한만큼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후보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관의 장도 동시에 도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돼야 된다고 하는 배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의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이 과거하고는 달리 도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것이.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각축전으로 시끄럽게 후반기를 시작한 제12대 경남도의회. 27일까지 상임위원장이 최종 결정되고 다음 달 초 상임위원까지 선임되면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고성군이 인구 5만 명 회복과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출산, 육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인데요. 네, 어떤 제도인지 김종환 고성군 행정과 인사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성군 행정과 인사담당 김종환입니다. 네, 고성군에서 출산했거나 또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다소 파격적인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우리 인구 5만 명 회복과 저출산은 우리 군이 직면에 맞는 어려움 중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여 우리도 정부 인구 국가 비상사태 공식 선언에 발맞춰가지고 새롭고 획기적인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고자 갱년면에서 임신과 육아, 자녀 양육 기간까지 배려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이번에 출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이번에 지원 정책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걸까요? 직장 내 다자녀 출산 문화를 확산하고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근무 성적, 행정 가점을 부여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 6급 담당 보직과 6급 우리 장기 교육 훈련, 그리고 인사 가점과 1년간 월 5만 원의 부상이 수혜되는 군수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권을 둘 계획이고, 또한 육아 후직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를 연간 지급액 전부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 후직 기간 중에도 종합 건강 검진비를 경년으로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인사 우대 정책이 가져올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발표한 거는 7가지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공무원에게는 자녀 한 명당 1억 원에 상하는 혜택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고 우리 사회적으로는 민간 분야까지
동참하는 분위기로 확대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도내기업 3곳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더컴퍼니는 어린이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나눔으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의 사회복지법인 경남은행사랑 나눔재단은 창원 지역 자활센터에 5억 원을 기부하며 나눔 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효성중공업 창원공장도 지역 사회복지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부 프로그램으로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법인 기부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남지역연대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와 의료, 경제, 언론 등 도내 14개 기관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를 논의하고 다음 회의 때 이행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호국 전 창원 레포츠파크 이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6일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해임 처분으로 이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전 이사장은 산하기관장 복무감찰에서 임원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해임됐습니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오태환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담당자 A씨에게 총 900만 원을 주고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 11만여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선고는 오는 8월 21일 열립니다. 경남경찰청이 26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경남소방본부와 39사단, UDT 등 관계기관 6곳과 함께 대테러 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해경이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인명구조 민관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해경을 비롯해 민간 서프 구조대와 드론 수색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레스큐보드를 이용한 인명구조, 드론을 이용한 익수자 위치 발견과 현장 채점, 수상 오토바이와 동력 서프를 이용한 인명구조 방법을 점검했습니다. 해경은 긴급 상황에서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민간 해양재난구조대가 초동 조치를 함으로써 구조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9대 김해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에 안선환 의원이 부의장에 허윤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안 의원과 허 의원은 25일 열린 본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전체 24표 중 각각 14표를 얻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오늘 1일 임시회를 열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통영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전반기에 이어 모두 여당이 차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구성 협의에 소수정당과 무소속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여야 균형과 견제를 바라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공개적으로 원구성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지금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독단적인 원구성에 동참할 수 없어 후반기 개원식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영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표가 많습니다. 통영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27일, 3개 상임위원장은 28일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